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팀 팀장 임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 17년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였습니다. 비전은 먼저 서로 스며들고 함께 물들며 실천하는 마을공동체라는 저희가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동의 비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중점 과제를 굉장히 긴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하고 도출하였습니다. 지금 4가지 중점 과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어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입니다. 두 번째는 보행권이 보장되고 자연 친화적으로 안전한 마을. 세 번째는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이 있는 마을. 네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마을입니다. 올해 센터에서는 좀 요거에 1기 기본계획을 잘 우리가 수행을 했나, 그거에 따라서 잘 수행을 했나, 화성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잘 활성화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사업으로 올해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거는 연구기획단을 조금 조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이 연구사업을 실제로 실행해 준 분들이시죠. 보시면은 오늘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계시고요. 센터의 각 팀 팀장님들 참여해 계시고요. 활동 주체별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처음에는 마을의 운영위원 분들하고 이 기본 계획을 평가하는 조금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평가 이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에 영향을 끼친 아까 굉장히 많이 나온 실행 과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 과제들 중에서 공동체 활동에 영향을 제일 크게 끼친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질문으로 가지고 이 실행 과제들을 선정하는 그 활동을 조금 하였습니다. 과제 영향 분석표를 보시면은 저희 행정공무원분들은 4가지 과제에 모두 점수를 사실 되게 굉장히 높게 주셨어요. 저희 센터는 주긴 했는데 조금 약간 전반적으로 조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다고 조금 평가를 해주셨고요. 아파트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인권, 다문화, 장애 체험, 공동체 가치,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마을 공동체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는 사업도 평가해보고 기본계획도 좀 평가해보고 화성시의 마을 공동체 정책을 또 평가해보는 자리를 봤는데 요 사실 질문은 워크숍을 시작할 때는 제일 앞부분에 나온 질문이었어요. 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나는 어떻게 변했고 우리 지역은 조금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워크숍의 각 주체들에게 각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마을 내 운영위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인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변화가 왔다는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농촌마을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약간은 처음에는 좀 참여도 안 하고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이 마을 공동체 활동 이후에는 마을 주민분들이 좀 자신을 조금 알아봐주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분들이 좀 알아주었다. 약간 이런 식의 방향으로 의견이 나왔다면은 아파트 공동체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만나고 인사하는 이웃이 많아졌다라는 약간 개인의 활동 방향성이 있고 또 유명 인사가 됐다.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알고 지내는 이 네트워크가 많아지고 확산이 많이 되었다는 좀 방향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 운영되었던 화성시 마을 만들기 주민제한 공모 사업의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77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좀 포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짜 실제로 진행하시는 마을 공동체 수는 71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이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는 조금 이 분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목표는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마을 공간을 조금 활성화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공동체 분들도 계시고
우리 마을의 생태환경 활동을 위해서 뭐 사람을 발굴한다거나 아니면은 공간 자체를 꾸미는 그런 약간 기반을 조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요새 요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죠.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활동이나 아니면은 요새 굉장히 화두인 코로나 블루 같은 것들을 이런 사회적인 의제를 한번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주민 모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해결을 해 보려고 하고 계십니다. 뭐 마을 소식을 취재해 가지고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은 주민들과 같이 교육을 들어서 우리 자체 기획하는 행사로 조금 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선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 네, 해주실 얘기들은 제가 앞에 지금 2017년도에 세웠던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렸고,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의 현황을 조금 보고해 드렸고, 그 다음에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 운영 결과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다음에 자리는 우리 좌장이신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의 우리 이윤희 센터장님한테 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센터장 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정과 마을내과 센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 2기 마을 기본계획을 세우는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그 이야기는요, 참여 소감을 들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내의 역할과 방향성, 그리고 화성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평가에 나왔듯이 화성 농촌, 동부 서부 등의 다양한 지역 속에서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마을 활동의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행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에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문아트센터 박석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센터에서 마을하고 연계해서 정말 많은 이제 일들을 해왔었는데 작년 올해처럼 이렇게 마을이 평온하게 돌아간 적이 없어요. 진짜 그 전에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제 또 이야기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론들, 또 거기에 대한 쟁점들을 가지고 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설왕설래를 했었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정말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오히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근데 대신 이제 마을이 뭔가가 돌아가지는 않죠.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인 이호 소장께서 계속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지금 이런 결과 이제 이런 과정들에 참여를 해줘서 전문가의 의견들이 보태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저희들이 봐도 이제 이거는 1차보다 뭐 2차는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이제 뭔가를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훨씬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척 이 두 번째 이제 이 기본 계획이 더 기대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더 확대된 그런 이제 이 기본 계획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뭐 특별히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스럽고 사실은 너무 뿌듯한 그런 이렇게 기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2기 기본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2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 마을넷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화성 시민 네트워크의 오연정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질문인데요. 이제 2기로 넘어갔을 적에 마을넷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를 고민을 해봤을 적에
올해 2021년도에는 외국인들도 또 마을 공동체 사업에 들어와서 진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차 더 크게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내 속에서 이들도 어떻게 진입을 시켜야 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조직들을 우리가 확장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될까 싶고 또 마을내 하나만이 아니라 이 화성시에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에서 그 시민연대에 대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논의된 바가 그거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각각 하나씩 모여 있으면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서로 하는지를 잘 공유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함께 공유됐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올 거라는 거는 알지만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민도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내과 화성시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해서 서로의 역할 분담도 나누면서 좀 더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자연 친화적인 마을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좀 그 얘기가 나눠져 그 좀 확실하게 그 중점 과제로 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 주제가 그래서 이 서부권 지역의 농촌 지역에 그 이기 기본 계획의 수립 시 담아야 될 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담아야 될지 그 방향성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에서 좀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주 마을 만들기 시민 네트워크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향남은 구문천 삼리에서 살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서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분명히 이렇게 약간 귀농 귀촌 아니면은 은퇴를 하고선 들어오는 그 5, 60대 후반에 이런 활동 의욕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사회 활동 경험도 있고 뭔가 조직 활동 경험도 있는데 그렇게 한 은퇴자들 같은 분들 5, 60대에 이런 분들을 하나 발굴을 하는 것과 이장님과 분효회장님을 잘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사람들의 발굴 이런 것들이 서부 지역에서의 활동으로다가는 좀 방향이지 않을까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좀 1~2기 신도시의 그런 바램들을 저희 그 기본 계획에 담을 수 있을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용근 그 마을 만들기 시민 네트워크 전 위원장님이시자 사단법인 더큰 이웃 아시아 상임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긴가? 예. 예,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작은 모임들이나 이제 소공동체들의 활동이 이제 있으면서 그 입대 이후에 이제 갈등이 벌어져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의 활동을 하신 그러한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에 들어가고 입주자 대표회가 실질적인 자치기구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벌이는데 이기에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집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양한 아파트 자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들을 아파트에서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제 논의, 관심의 주제로 삼을 수 있고 하다 봅니다. 그래서 다시 입대위로 한번 이제 이러한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로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치기구화를 위한 노력을 이제 다음 단계에서 좀 한층 벌여 나가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 기본 계획을 세우는 이 계획하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의 남원주 팀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팀장 남원주입니다. 아침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소규모 사업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저희가 지방 시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 같은 경우도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 간에 이렇게 결집이라든지 이렇게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이 먼저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중심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주민 간에 이렇게 관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도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공동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경험치가 없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인식도 차근차근 바꿔주는 뭔가 또 즐거우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2기가 진행되는 앞으로 5년이 그 다음 또 5년을 준비할 수 있는 탄탄한 밑거름이 되게끔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센터가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좀 그 임혜원 팀장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당장 내가 너무 불편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약간의 민원성 발언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때들이 가끔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이 잘못했다라고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센터나 뭐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나 이런 객관적인 조금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방향성을 먼저 제시한 이후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공동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사업이나 뭐 목표나 비전을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이제 당장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발언들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좀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좀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센터가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1기 기본 계획을 세운 이후에 굉장히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2기 기본 계획은 사실 기본 계획이 2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기령 국장님이 작년에 세웠던 SDGs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 경험을 살리셔서 좀 저희한테 2기 기본 계획과 관련돼서 좀 조언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와 서부가 인구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데 그냥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동부 1과 2를 합쳤을 때 동부가 많다고 했지만 저희 인구의 50만이 지금 병점 동탄에 살고 있는데 80만 중에 50만이 살고 있는데 거기 그 퍼센테이지에 비하면은 이 숫자는 낮은 숫자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동부 서부 해서 숫자로만 분석을 하면은 마치 어느 지역이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다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왜 우리 지역은 더 조금이고 쟤네 지역은 많아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석을 보고는. 예. 그리고 저는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이 마을 공동체랑 어떻게 잘 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는데 남우주 팀장님하고 오현정 선생님께서 이 민간 협력의 거버넌스의 성공의 경험이 혹시 같이 있으시면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남원주 팀장님하고 오현정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그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짐, 거점 공간 이런 필요한 곳 그리고 가능한 장소 이런 거를 찾다가 어떻게 잘 그때가 되려다 보니까 잘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조성이 돼서 현재 지금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공간 MOU 체결하면서 같이 MOU 체결한 주체들이 일단 공간 관리에 대해서 같이 신경 쓰고 또 책임을 나눠서 갖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현재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 간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을 활동가 마을넷이라고 봅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그 평생학습 마을을 통해서 발굴된 강사들이 또 마을 내 지역 주민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생학습과와 이 자치행정과의 거버넌스이거든요. 이거는 과에서 과로 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 사례들도 저희들이 조금 발굴을 해서 홍보해야 되는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2기 기본계획 때 다시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자치하는 마을,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마을자치 연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